이제부터 자유령 사립 2대 부속고등학교의 입학 안내와 그리고 저희 학교 소개를 본교 교무장인 강병철 교무장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이대부고에서 경호부장을 맡고 있는 강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건호 선생님께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요.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이제 대학 전형 제도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 어떤 전형이 있는가, 뭐 기회균형, 그 다음에 지역균형, 특기자 이런 제도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거기는 무엇을 준비해야 그 대학을 갈 수 있는가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자유형 사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도에 어떤 기회를 가지고 갈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전형 요강을 먼저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사실은 자유형 사립고 전형 요강은 거의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공부하시면 다른 학교 안 가셔도 충분히 다 공부가 됩니다. 나중에 복습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대부고는 12학급 420명을 뽑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84명, 20% 뽑고요. 일반 전형을 336명 뽑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학생을 168명, 여학생을 168명 이렇게 분할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남녀 성비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계속 전화가 오는데 여학생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이렇게 계속 전화가 옵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16학급일 때는 남학생을 6학급, 여학생을 11학급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희가 원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강제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여학생이 좀 많았지만 지금은 남녀 1대1로 뽑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자격. 이것도 모든 자유형 사립 공통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저희 빨갛게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한마디로 서울 시내에 있는 중학교를 나와야 된다. 그러면 집은 서울인데 중학교는 경기도다. 지원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죠? 지금 경기도에 있는 학부모님들 계속 문의를 하시는데 그거는 원칙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특별히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면 자유형 사립고가 없는 시도 중에서 서울시 교육감에게 협의 요청한 지역 인천, 경남, 제주에서는 우리 이대부고에 혹은 자유형 사립고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기에서는 안 됩니다. 경기에서는. 그래서 작년에는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천에서. 작년에 대전까지 됐습니다. 대전에도 왔었는데 올해는 대전에는 안 되고 올해는 인천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격 요건이 뭐냐? 자격 요건은 내신 석자 배분율이 상위 50% 이내인 자. 다시 말하면 1등부터 100등까지 있으면 50등 안에만 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적을 어떻게 내느냐 또 이거 계속 문의를 하셔요. 그거는 중학교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략 알기로는 2학년 40%, 3학년 60% 이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그 반에서 혹은 학교에서 100명이라 치면 50등 안에 들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경우에는 작년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내신 성적에 제한을 둬가지고 60% 이내인 자만 뽑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100%까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합격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건 뭐냐면, 자, 우선은 크게 경제적 배려 대상자와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가 있는데, 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이거는 나라에서 지정해 줍니다. 본인도 금방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차상위 계층, 이거는 부모님 혹은 자녀들이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계산하는 프로그램 뒤에 다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기타 가정 환경이 어려워. 그러니까 차차상위에도 들지 않고 차상위에도 들지 않고 수급권자도 아닌데 지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학교장에 추천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이것 때문에 뭐 제 잘못도 아니고 중학교 잘못도 아닌데 제도적 맹점 때문에 저 징계 먹었습니다. 특별히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도 자체에 약간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중학교에서 이거를 거의 아마 이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시면요, 부모님들이 학교에 가서 졸라야 됩니다. 그냥은 안 해주십니다. 그냥은 안 해주시니까 꼭 이 제도를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좀 품이 든다, 노력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은 모두 전액을 지원합니다. 전액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차차상위와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은 일반 학교 등록금을 내면 됩니다. 일반 학교 등록금. 실제로 차차상위와 학교장 추천은 일반 학교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경제적 대상자를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항목이 있지만 실제로 작년에 이대 부고에 들어온 거 보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한부모 가정자녀, 세상이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케이스가 많이 생겼는데 여기만 요 판에서는 여기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만 지원을 할 수가 있었고 나머지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죠, 그죠? 소년 소조 가장이 비경제적 대상자가 될 가능성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없습니다. 사실 약간 모순된 제도죠. 그 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좀 더 했던 거는 오지 해외 혹은 미자립교회 목회자, 선교자 또는 의료 봉사자 자녀 요걸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집어넣었습니다. 10년 이상 재직한 일반 대중교통,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전기사 자녀. 택시는 하려고 그랬더니 복잡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빨갛게 해놓은 것은 제가 올해 그 전입요강을 만들면서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이걸 항목을 넣어서 만들었더니만 이게 가장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요거는 모든 학교에 좀 집어넣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내년에 또 혹은 그 어린 또 자녀가 있는 경우에 부부금슬도 좋아하시고 한 잔에 더 보시면 바로 거의 공짜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독교 각 교단에서 하는 순교자의 자녀 및 손자녀. 순교자 그러니까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사립학교 중에서 기독교계 중학교에서 교목실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교당 1명. 요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독교 각 교단의 총회장, 노회장, 지방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요거는 좀 피를 튀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여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항목을 잘 이용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추첨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총 18개 항목 중에서 보시고 어떤 것을 나한테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그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국가유공자 지금 그 명부가 내려와 있습니다. 명부가 내려와 있고 작년에 이대 부고에 2명 왔습니다. 이건 정원애기 때문에
뭐 지원만 하시면 될 가능성 100%입니다. 그 다음 고위 특례 대상자. 자, 특례 대상자라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면 특례가 되나요? 이렇게 하고 문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학생인 경우에 특례 대상자가 되고 대부분 이제 중학교를 여기서 마치면은 명부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본인도 모르고 승인도 몰라가지고 명부에 올리지 못해서 이용 못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용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특례 대상도 저희가 3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청만 하면 될 가능성 거의 아주 높습니다.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자, 제출 서류는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형을 어떻게 뽑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학교 내신 성적 50% 이내인 지원자 중에서 공개 전산 추첨을 합니다. 초등학교, 이대 부속 초등학교처럼 가서 뭐 뽑기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컴퓨터로 탁 돌립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컴퓨터 돌려서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라가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굳이 오셔서 또 보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6개 자율형 사립학교 중에서 아마 한 20개 이상 학교가 공동으로 전산 추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잠시 사이에 뭐 교장 선생님이 버튼만 하나 누르면 명단이 주르륵 뜹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고 왔는데 별 볼 것 없이 그냥 돌아가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는 거. 그 다음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지원자 중에서 내신 성적 순으로 선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내신 성적이 좋아야 붙는다는 얘기죠. 내신 성적이 좋아야.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내신 성적 순으로 뽑는데 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에 50% 이상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 차일 가능성 0%입니다. 0%고 지금 골머리가 아픈 것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모든 학교들이 채우는 게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못 채우고 지금 13명 지금 여전히 미달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1학년도요. 여전히 미달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은 하여간 뭐 그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꼴등을 하더라도 뽑아주라는 얘기죠. 왜? 배려를 해야 되니까요, 그죠?